요즘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이 부모를 언급하는 욕설, 엄마 없는 애, 이런 식의 비하 표현이 흔해졌습니다. 이걸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는 상당히 큰데요. 적극적으로 끊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속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 대처 기술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폭력 속의 패드립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뉴스를 통해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중학교 학폭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인데요.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의 A군이 등굣길에 동급생 B군으로부터 부모님에 관한 욕설을 들은 뒤에 폭행까지 당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A군과 B군 모두를 가해자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A군 쪽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패드립이 폭력 사안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대응 방식이 판정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모 욕설하는 패드립으로 학폭 사무 조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B가 피해 학생 A에게 부모 욕설로 패드립을 사용한 것은 학교폭력심의에서 사무 조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언어폭력, 특히 부모를 건드리는 욕설이 학교폭력 규정상 인정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초등학생의 문자폭력입니다. 2024년 보도된 한 사례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스마트폰 단톡방에서 부모 비하 발언, 욕설,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협박까지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공간까지 패드립이 침투하면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상처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사례들은 패드립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는 폭력임을 보여주고 보호자나 교사의 대응이 늦거나 소극적일 경우에 학생 피해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대응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교사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점 전환이 필요한데요. 패드립 대응은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의 관점을 세워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가 곧 행동이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말도 신체적 폭력처럼 폭력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중심의 개입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단순 금지보다 이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해를 돕는 개입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간의 대화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벌 중심이 아니라 회복 중심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록과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심각해질 경우에 학폭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세워서 즉각적인 현장 개입을 시도해야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패드립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대응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멈춤 선언입니다. 지금 그 표현, 이 교실에서는 멈춥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침착한 어투로 학생들이 언어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정리하고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누구에게 했고 그 말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같이 정리해 볼게요. 학생들이 했던 주장과 말, 그리고 맥락을 확인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묻고 공감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곧 피해 학생이죠. 그 말을 들은 피해 학생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말한 너는 어떤 감정이었니? 이 질문은 언어와 감정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집단 대화를 구조화하는 겁니다. 비난보다는 반성과 공감 중심의 토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어떤 말로 대신하는 것이 좋을까? 소그룹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관계 회복을 조치하는 겁니다. 피해 학생의 감정을 듣고 보상하는 것, 혹은 관계 회복을 위한 미션을 제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 친구 앞에서 말로 사과하는 것, 관계 회복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의할 것은 공개적인 망신, 징벌 중심으로 개입하는 것은 역효과가 납니다.
방관자로 남아있는 주변 학생들을 경청자나 혹은 공감자 역할로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발언 내용, 학생 반응 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후속 조치에 필요합니다. 패드립이 멈춘 뒤에도 후속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죠. 사후 모니터링으로 피해 학생의 정서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담 선생님이나 심리 전문가와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겠죠. 가해 학생의 감정과 태도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패드립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지도하고 경고하는 것이 주를 이루겠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회복적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직면의 폭을 넓혀가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패드립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죠. 현실 속의 뉴스와 판례는 그것이 관계 파괴와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사는 단순한 언어 감시자가 아니라 언어와 감정의 다리를 놓고 학생들을 연결하는 관계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대응 기술들을 교실 현장에 하나하나 적용해 보세요. 작은 개입 하나가 학급의 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전문적인 학생생활 교육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도 아이들 속에 있는 욕설과 패드립을 바꾸어내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